최근 영국의 한 언론이 EPL 역대 아시아 최고 선수 탑10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인 기브미 스포츠가 EPL 역대 아시아 최고 선수 탑10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기브미 스포츠가 발표한 역대 아시아 베스트 탑10에는 1위 박지성, 2위 손흥민, 6위 이청용, 8위 기성용 등 한국 선수 4명이 순위에 올랐고 3위 오카자키 신지, 5위 요시다 마야, 7위 카가와 신지 등 일본 선수가 3명, 그리고 오만, 중국, 필리핀 선수가 각각 1명씩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프리미어 아시아인 역대 베스트 10을 영국 언론이 선출. 일본인 최고 순위는? 1위는 손흥민이 아니라 브라이튼의 미토마 카오루는 얼마 전 이적 정보 사이트 트랜스퍼 마크트로부터 시장가치 5천만 유로로 평가받았다. 프리미어 리그의 수비수들을 괴롭히는 일본 대표 공격수는 시장가치도 점점 월드클래스가 되어가고 있다. 다만 미토마가 잉글랜드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한 것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 역대 베스트에 이름을 올리기에는 이르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영국 언론 기브미 스포츠는 10월 14일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던 아시아 선수 역대 베스트 10을 선출했다. 일본인 선수 중에서 뽑힌 것은 3위인 오카자키 신지, 5위인 요시다 마야, 그리고 7위인 카가와 신지다. 레스터에서 기적의 우승을 완수해냈던 오카자키에 대해 이 매체는 떨어지지 않는 에너지와 라니에리가 레스터에서 사용한 시스템에 딱 맞아떨어지며 필수 불가결한 공격수가 되었다 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스스로 인정했듯이 그에게는 재능이나 기술이 없다. 그리고 헤딩은 전혀 잘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노력과 여유로 보충했다. 다음 사우샘프턴에서 7시즌 반 동안 194경기에 출전한 요시다에 대해서는 잉글랜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항상 생각했지만 열심히 뛰면서 팀 내의 입지를 지켰다 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명장 알렉스 퍼거슨의 초대를 받아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경험했던 카가와에 대해서는 6골로 벤치 스타트가 늘며 팬들이 기대했던 임팩트를 남기지는 못했다 라며 베스트 10에 뽑혔으면서도 냉엄한 평가를 내렸다. 역대 베스트 1위에 선정된 선수는 맨유에서 활약했던 전 한국대표 박지성, 2위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차지하며 신구 한국대표 콤비가 원투 피니쉬로 예상대로였다. 기브미 스포츠가 선출한 베스트 10은 다음과 같다. 1위 박지성 한국, 2위 손흥민 한국, 3위 오카자키 신지 일본, 4위 알리알 합시 오만, 5위 요시다 마야 일본, 6위 이청용 한국, 7위 카가와 신지 일본, 8위 기성용 한국, 9위 순지아이 중국, 10위 닐 에더리지 필리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득점왕을 땄던 손흥민이 임팩트에서는 역시 강하지만 박지성이 그 시절의 맨유에서 오랫동안 팀에 공헌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후의 랭킹에서 미토마나 토미야스가 상위에 파고들기를 바랍니다. 카가와는 퍼거슨 때는 활약했지만 모이스가 되고 나서 기용 방법이 이상했으니까. 야누자이를 가운데, 카가와를 왼쪽에 두는 포진을 보았을 때는 역시 기가 막혔다. 아니나 다를까 기능하지 않았고 포지션을 바꾸자마자 활성화되었다. 게다가 전술 자체도 맞지 않았다. 퍼거슨 때는 거의 안 썼잖아요. 모이스 쪽이 카가와를 소중히 했어요. 카가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만요. 퍼거슨 때보다 모이스 때가 출전 기회가 더 많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0골 0어시. 결국 카가와는 전술 이해도가 없다는 거지? 자기에게 맞는 축구밖에 할 수 없다는 거구나. 카가와는 정말 불운했다고 생각해. 퍼거슨 감독이 직접 불러서 이적했지만 감독이 단 1년 만에 교체. 카가와의 스타일을 이해했던 것은 루니뿐이었다. 해트트릭을 해냈지만 그 이후로는 팀과 맞지 않아서 독일로 돌아가 버렸다. 퍼거슨이 2년 지휘했으면 스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 손흥민의 득점왕도 터무니없는 위협이지만 역시 오랫동안 활약한다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것이군요. 박지성은 인재가 모두 모였던 당시의 맨유에서도 오랫동안 빠질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 손흥민과 박지성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공격수는 아시아인이 결과를 남기기 어려운 포지션이니까 그걸 근거로 하면 손흥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손흥민이 더 위라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의 순위는 이런 거겠지.
미토마는 앞으로 5년 이상 계속 활약했으면 좋겠고 10년 후의 랭킹에서 1위가 될 정도로 활약했으면 좋겠어. 1위, 2위는 전혀 불만 없어. 손흥민이 은퇴할 때쯤이면 역전해서 1위가 되겠지만 오카자키의 3위는 기쁜 평가네. 레스터 우승이 엄청 임팩트 있었으니까. 이론은 없을 듯. 당시의 수준,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주전의 일원으로 리그 연패, 챔스 우승에 공헌했던 아시아 선수. 10위의 사람 구글로 좀 알아보니 프리미어 리그의 출전 경기 수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미토마나 토미야스, 황희찬 정도를 순위에 넣지 않고 억지로 10명을 뽑으면 저 정도의 선수라도 들어가 버리는 건가? 이 사람이 들어갈 정도라면 이나모토 쪽을 넣어야겠죠. 오만은 알 합시도 좋고 지난 월드컵 최종 예선 때의 알 라시디도 좋고 좋은 골키퍼가 나오는 인상. 브렌트포드의 김지수나 스토크의 배준호도 언젠가 위대한 박과 손의 뒤를 이었으면 좋겠네. 이런 면면이라면 미토마, 토미야스, 희찬은 모두 10위 안에 들어야 하지 않나? 흥민도 현역이니까 이 3명을 제외한 이유를 모르겠어. 뭐 아직 2년도 활약하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것도 좀. 뭐 박재성과 손흥민은 납득이야. 언젠가 미토마가 1위로 올라서기를 바란다. 당시에 그 유나이티드 안에 박재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1위는 확실. 흥민이 아니라 재성입니까? 과연 깊은 맛이네요. 1년 후에는 미토마가 상당히 상위에 들어있을 겁니다. K힐은? 호주는 AFC로 이적했지만 어디까지나 협회 소속의 문제로 호주는 영연방에서 보통 아시아인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둥팡저우는 없는 거? 둥팡저우 2004년 중국인 최초로 맨유에 입단했던 전설적인 마케팅용 선수입니다. 13억 인민 좌절슛으로 유명하죠. 결국 훗날 맨유는 이적료도 환불받았습니다. 이 위에 나카타 히데토시가 있다는 건가? 역시 박재성보다 손흥민 쪽이 더 위인 것 같아. 손흥민이겠지. 득점왕이야. 오타니의 홈런왕과 동급. 역시 한국은 신체 능력이 뛰어나. 역대 1위와 2위입니까? 진짜로?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1위, 2위는 납득이 되고 어느 쪽이 1위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신이 생각하는 아시아인 1위를 알고 싶네요. 이 두 사람 외에는 없겠죠. 프리미어에서의 실적으로 봤을 때 박지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1위, 2위는 확실하겠죠. 그 중에서도 아시아인 최초의 득점왕을 땄던 손흥민 선수보다도 개인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활약했던 기억에 남는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가 영국인에게 평가받은 것은 조금 기쁘기도 합니다. 두 선수의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지만요. 앞으로는 미토마 선수를 시작으로 일본인 선수와 중동 선수의 대두도 기대하며 모두가 세계 최고의 무대인 프리미어를 크게 고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기사에서 전하지 않은 한국 선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보면 1위인 박지성에 대해 EPL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동료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일원이었다. 알렉스 퍼거슨 경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를 칭찬했다. 다른 선수들처럼 많은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EPL, 리그컵, 챔피언스리그, 커뮤니티 실드,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2위인 손흥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배출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토트넘 호스퍼 이적 이후 팬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선수가 되었다. 라고 평가했죠. 특히 올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했던 21-22 시즌의 23골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다. 라고 전한 부분이 눈길을 끄네요. 6위 이청용에 대해서는 환상적인 플레이로 볼튼 원더러스에 입단한 첫 시즌부터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라고 평가했으며 8위인 기성용에 대해서는 미드필더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그의 활약은 스완지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위 에더리지 선수보다는 활약한 기간이나 챔피언십 활약까지 따지면 설기현 선수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네요. 또 머지않은 미래에는 황희찬 선수도 반드시 들어가게 되겠죠.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